진료실에 와보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위장 뭐 음식이 뭐 위장에 해로운 음식이 뭐가 있냐. 뭐 나는 뭐 아니, 물어봐요. 그래 뭐 아는 거 얘기해 보라고. 뭐가 해롭습니까? 한번 우리 뭐 곰님께서 많이들 하시는 뭐 커피, 커피 안 좋죠. 빈 거. 탄산, 안 좋죠. 그리고 예. 뭐 먹어도 되는 혹시 보통에 매운 거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구해 놓은 소화기계통에서 연구해 놓은 거 보면 캡사이신은 위장에 해롭진 않아요. 그리고 캡사이신 자체가 위장에 해로운 게 아니고 그 매운 음식들이 전부 짜죠. 너무 짜요. 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네네. 염화나트륨이 되게 해롭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뭐 회 먹으러 가면 매운탕 먹으면 안 된다. 뭐 지리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데 지리나 매운탕이나 소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운 그래서 이런 이제 짠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게 아까 우리 고객님께서 얘기하시기로 이제 그 탄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콜라나 사이다라서 탄산이 아니고 실제로 탄산수가 제일 해로워요. 탄산수가. 네네. 이게 이제 위장에 해로운 음식들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적게 먹으면 되고 이러는데 1번이 뭐냐면 탄산인데 탄산 자체가 약산이에요. 이 탄산이 약산인데 약산을 마시게 되면은 위장은 어때요? 위산이 아주 강한 산이잖아요. 그 강산하고 약산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나면은 완충작용이 발생합니다. 약산성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탄산을 먹으면 속은 시원해요. 위장 좀 손상돼 있던 사람도 이게 자극이 줄어드니까 속은 시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소화를 전혀 못 시키죠. 단백질은 강산이 있어야 돼요. 위산이 있어야 되고 이게 촉매가 돼서 펩신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강산이 없으면은 펩신 활성화 안 되면 이거 소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 내부가 약산성이 돼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은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또 나와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분출이 돼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위장 내부가 완충되어 있는 약산성 환경이니까 이게 또 완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위산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산을 먹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위산이 평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위산 과다가 되면서 위벽이 헐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이런 이제 위장 운동성 떨어지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위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장에 해로운 음식들은 이 메커니즘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로운 걸 얘기를 하면은요. 탄산하고 비슷하게 약산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슷한 pH를 가지고 있는 걸 드시면 안 되거든요. 신 음식 있잖아요. 매실, 레몬, 오렌지, 자몽, 뭐 홍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pH가 아주 시게 느껴지는 이 맛을 가진 애들은 탄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똑같죠. 먹으면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좀 편해지는데 이 편하다고 해서 이게 위장에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되게 해로워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식하고 조금 반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메커니즘을 알면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먹고 뭐 이래 반찬으로 먹고 이런 걸 갖다가 해롭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아주 미미하니까. 하지만 이걸 갖다가 뭐 액기스를 내가지고 몸에 좋다고 한 잔씩 마시고 매일 한 두세 잔씩 마시고 틈만 나면 탄산에다가 레몬 태워서 마시고 채팅창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채팅창에 아 그래요? 방금 매실에 탄산수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놀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분들 보면은 우리 TV에 뭐 가끔 보면 쇼닥터들 나와서 하는 얘기들 있죠. 뭐 철분은 좋은데 철분을 흡수시키려면 비타민 C가 있어야 되니 뭐 오렌지하고 철분 같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금 채팅창이 또 올라. 아 맞아요. 아니 위장에 예. 그거는 같이 흡수율은 좋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걸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위장 해로가 안 좋아지는데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 적당한 양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저거 몸에 좋다가 아니고 몸에 해롭지 않아 하면은 그 몸에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짠 거예요. 염화나트륨인데 이 염화나트륨도 산하고 어떤 이 산염기 관계가 있어요. 이 염화나트륨은 강염기를 만나면 산으로 작용합니다. 강산을 만나면 염기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염기성으로 작용하면서 중성화시켜요. 염화나트륨 완충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그런 메커니즘으로 위산을 이제 많이 분비하게 되는 심하게 방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카페인이야 뭐 워낙에 위장에 안 좋은 건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 오시면 제가 혼내가지고 못 드시게 하는데 밖에서 안 드시는지 모르겠죠. 우리 병원에 진료실에 들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 이거는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임신 내내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특히나 임신 초기에 입덧이 있을 때 이 위장 관리를 잘못해 놓으면은 이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속 쓰리고 뭐 음식 좀 적게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불편하고 이 정도면은 사실 뭐 크게 뭐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할 필요도 별로 없는 건데 위장 상태가 안 좋으면 위장에 이제 위상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인트린식 팩터라는 단백질이 나와요. 인트린식 팩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철분 먹으면은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철분만 먹어서 흡수가 안 돼요. 철분이 들어오면은 위장에서 이제 인트린식 팩터라는 이 펩타이드가 나와서 결합을 합니다. 철분하고. 이 결합이 돼야지 이제 췌장 말단에서 철분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위장 안 좋은 사람이 안 나와요. 위산 역류하고 이런 사람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속쓰림이 있거나 임신 전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느라 위장 배려 놓은 사람들은 임신 중에 20주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흡수 불량성 빈혈이죠. 옛날에 이 메커니즘을 모를 때는 임신하면 악성 빈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빈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모 빈혈이 발생하는데 산모 빈혈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애기 뇌 발육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대뇌 발육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 빈혈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그 ADHD 그리고 자폐증 뭐 이런 그 몇몇 가지 이제 이 그 뇌의 기능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애기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그 저 임신 초기에 그냥 저 입덧 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고 뭐 저 소화만 잘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소화 기능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은 적게 먹어야 되고 그 양도 많이 줘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그리고 대신에 모자라는 걸 갖다 언제 좀 먹겠다 요거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네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실은 뭐 그런 음식을 좀 적게 먹어야 된다는 이 문제를 때문에 제가 우리 진료실에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임신 중에 뭐 이런 거 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위장의 최대의 적이 하나 있다고. 위장 최대적. 친정엄마. 네. 억지로 먹이잖아요. 예, 계속 먹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머님의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지만 그 이제 몸 관리는 엄마는 엄마 얘기를 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